짠! 버핏 형이 드디어 큰 거 하나 인수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인수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천연가스 회사 사업 부분을 왜 인수했을까? 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좀 빨리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달 시간 없이 바로 영상을 올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살 게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는 이번에 드디어 거의 뭐 11조, 12조에 가까운 배팅을 했습니다. 왜 천연가스 사업을 인수했을까? 요게 조금 의심이 갔는데 알아보고 나니까 정말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실제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2% 가까이 올랐어요, 오늘. 그렇단 얘기는 잘 샀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 샀냐? 조금씩 천천히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이 도미니언 천연가스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12조를 주고요. 이 도미니언 에너지 천연가스 생산 지역이 90%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유타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리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 요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서 천연가스 90%가 생산된다라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 사업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지분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에너지 차트를 봤더니 웃겼던 거는 도미니언 에너지 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도미니언 에너지는 지금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이거 팔면 안 됐다라는 거죠. 가장 알짜 자산을 왜 팔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는 지금 워렌 버핏의 승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도미니언 에너지는 에너지 기업답게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최저 64불 5년 중에서 그리고 최대 85불로 나름대로 이 정도 왔다 갔다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었고요. 실제로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38.5, 그러니까 PER이 38.5가 나와서 굉장히 고평가인 기업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PER 다시 구하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기업이에요. 배당금이 이제 3.76불로 해가지고서는 배당 수익률이 4.57% 정도의 굉장히 고배당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자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게 뭐 있냐면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는데요. 이 기업 자체 특징을 보면은 매출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잘 늘다가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순이익도 잘 느는 것 같다가 꺾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기한 점이 있었죠.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가 이것만 보면은 얘는 그냥 매출만 올라가고 굉장히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요 아래에 있는 총 자본을 봐야 돼요. 순이익이 1358밖에 안 늘었는데 자본이 이렇게 50%가 껑충할 수 있을까? 1만 이상 껑충할 수가 있는 거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생각돼서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더 볼 거고요. 배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데 이번 2020년 6월 4일 기준으로 0.94달러를 받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4.57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가 배당 수익률은 4.9%로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이잖아, 뭐 채권이나 모든 걸 비교해봐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 보는 거고 천연가스 업황이 최악이에요. 최악인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이 4.9%면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업들 보면 배당 컷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4.9%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다? 괜찮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이 굉장히 고평가가 지금 흔한 이런 장에서도 굉장히 저평가인 기업을 잘 골라 뽑았다. 그것도 기업 중에서도 저평가인 사업 부분만 뽑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제가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면은 뭐를 봤냐면 총수익, 그러니까 매출은 갑자기 늘었는데 그러면 비용이 또 확 늘었어요. 매출은 3천이 늘었는데 영업 비용이 5천이 늘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뭐 영업 비용이 3천이 같이 늘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특별 비용이라는 2천 정도의 숫자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잡혀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이 일회성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다시 더해줬더니 영업이익은 4,524고요. 당기순이익은 3,728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당기순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희석 정상 주당 순이익을 다시 거꾸로 보면은 3.63달러인데요. 현재 PER로 치면은 21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당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천연가스 시세가 5년 동안을 봤더니 1.8달러에서 3.5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게 지금이 최저점인 거죠. 5년 내에 최저점이고 가스가 좋으면은 상단 밴드에서는 3.5까지 갔었고 가장 높았을 땐 4.5까지 갔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뭐는 150%까지 상승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 상승을 지금 봤을 때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가 41달러고 최대 유가가 75달러였었는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원유 생산을 증가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천연가스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유가가 상승하면 천연가스 가격도 따라서 움직인다라 보는 건데 지금 유가는 최고치 대비 41달러라서 유가가 최고치를 찍는다 해도 90%밖에 상승할 여력이 없는데 천연가스는 4.5달러에서 1.8달러이기 때문에 최고치를 봤을 때 15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투자가 굉장히 바닥에 있는 시점이고 굉장히 저평가된 것 중에 하나를 기가 막히게 뽑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은 1370억 달러인데 이번에 도미니언 에너지 천연가스 사업부를 인수하는데 97억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쓴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채를 포함해서 이제 97억 달러라는 거고 실투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 내 천연가스 점유율은 8%에서 18%로 증가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채를 인수했을 때 부채에 대한 이자가 아무리 높아봤자 지금 시가 배당률인 4.9%를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시가 배당 수준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사업부를 그냥 인수했다. 한마디로 이 부채는 영원히 남겨도 상관없을 수준으로 해놨다. 사업부 자체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다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임대 수익률이 4.5%인 집을 굉장히 저렴한 뭐 1.5%의 뭐 대출을 받아서 인수한 거의 뭐 무자본 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 보는 거고 실투자금을 굉장히 줄여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을 쓰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 투자했냐면요. 지금 미국 내 천연가스 점유율을 8에서 18%로 한 거고, 이 도미니언 에너지가 에너지 탱크,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도 사업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 거 아니냐. 실제로 천연가스 채굴도 욕심이 났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천연가스 저장량에 대해서 투자한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에너지 변화를 봤을 때 워렌 버핏이 중국까지 포석을 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가장 잘 집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 에너지 정책 변화가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변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냐면 원자력에서 좀 석탄 쪽이 좀 비율이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천연가스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LNG로 이제 발전이 미래 산업 발전, 친환경 에너지가 해봤더니 태양광이나 이런 건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질적인 친환경은 LNG다라고 보는 거죠.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영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LNG 발전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천연가스 수요가 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수요가 는다라는 기사들이 많은데 중국 내에서 수요랑 공급의 차이가 120, 그러니까 뭐야, 1200억 입방미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요보다 수요가 모자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천연가스 저장 탱크 유효 용량은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20, 2023년에는 2030년에는 25. 그러니까 점점 저장 탱크 유효 용량도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LNG에 대한 테마가 당연히 한 몇 년 뒤에는 바람이 불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가 꺼지고 나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게 대두가 될 거고, 그러면 중국 쪽으로 이제 보면서 이거에 관련된 수혜주가 뭐냐라고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워렌 버핏은 그거를 대처해서 미리 먼저 선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본인의 현금은 거의 쓰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영리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투자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LNG 선이라던가 LNG 관련 어떤 탱크라던가 LNG 인프라, LNG 터미널을 짓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중국 관련 기업도 이런 게 두 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게 있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 해서 그 정부 소유예요. 정부 소유고 이제 도시가스 발전사에다가 이제는 전국 배관량 탱크로리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계 최대 LNG 터미널 건설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LNG가 뜨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4,500억이고요. 외국인 소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정부 비중이 45%, 그리고 국민연금 비중이 7%,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7%니까 그러면은 거의 55% 이상이고, 외국인 소진율이 31%니까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는 양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라 보지만, 지금 당장 매출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고, 순이익도 많이 깎아먹은 상태라서 조금은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한 뭐 3천억, 5천억 이상 못 나와주겠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1.43%라 그러는데, 수익이 늘면 당연히 배당이 늘겠죠. 요것들도 고려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나도 그러면 워렌 버핏이 투자했으니까 나도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KSS의 해운에 투자해야 된다. 야, 가스 전문 해운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뭐 PER 8, PBR 0.6, 당연히 뭐 배당 수익률 3.3이니까 저평가에다가 가스 전문 해운회사에다가 워렌 버핏이 이제 뭐 천연가스에 투자한다니까 우리도 가스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는 LPG예요, LPG. LPG랑 LNG는 다릅니다. LNG는요, 천연가스라고 해서 그냥 진짜 천연에서 나오는 생산된 거고, LPG는 뭐냐면 원유에서 추출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추출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LNG선이랑 LPG선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KS 해운은 오늘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에 헛방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SK가스도 뭐 괜찮지 않냐, 뭐 부산도시가스, 뭐 SK가스, 뭐 이런 것들 어떠냐 말을 하는데, 그냥 당장의 것만 보여드리면 PER은 굉장히 저평가고 PBR도 저평가고 배당도 4%나 되면서 굉장히 괜찮지만, 이게 뭐 중국의 수요량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련이 없습니다. 뭐 물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가격 상승의 여력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겠지만, 워렌 버핏이 바라본 거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를 바라보고 투자한 거고, 이런 국내 도시가스 회사들은 국내 수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단기 순이익도 뭐 늘어났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냐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할 때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실질적인 의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의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은 그러면 전반적인 천연가스의 기반도 있겠지만 타겟을 보는 거죠. 중국이 필요하다.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가 넘친다. 그러면 수출을 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탱크 저장 시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연가스 점유율을 18%까지 늘렸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